이봐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번 주는 지금 콘티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길래? 기억 안 나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는데? 보시죠. 작가님, 제가 한번 써볼게요, 콘티를. 한번 출연하시죠. 내가 저런 실수를... 참... 아이고 어쩔 거냐고. 난 이은임 작가님의 콘티를 받는 순간 이거는 천재의 글이다. 외모도 뛰어나시고 사람이 아니고 신 아니야 이거? 아이고...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요. 그래, 할 수 없지 뭐. 근데 이번 주 아이템 뭔데? 임플란트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맨날 임플란트다, 맨날 임플란트. 내 임플란트 진짜 박사 되겠다, 박사. 하도 임플란트 자주 하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주위에서 내한테 전화를 다 한다니까, 임플란트가. 아이고 됐고. 이 콘티 어쩔 거냐고요. 아니, 임플란트 뭐 있나? 잇몸에다가 딱 박아놓고 이걸 딱 표현하면 되지, 꽁트로. 아이고 참. 이거는 그냥 치료하면 바로 끝난다 하는데. 뭐? 끝나? 시간도 기다리지도 않고 이거 수술 후에 보철만 딱 넣으면 끝난다 하는데. 아니, 그래도 저 아물고 하려고 그러면 그 2, 3개월 걸리잖아. 아이고 이거 밥도 바로 먹을 수 있다 하네요. 그래? 이야, 이렇게 좋은데, 이야, 이게 꽁트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이거 작가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없네. 씹는 즉시 사용한다. 즉시 기능 임플란트. 긴 말이 필요 없다. 즉시 기능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짧게, 임플란트 수명은 오래. 이제 임플란트도 가볍게 치료해보자.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의 주제는 즉시 기능 임플란트. 치아 손상이 심할 때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점이지만 사실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치료 기간을 견딜 수 있을지도 걱정스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즉시 기능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닥터홍치과 박준홍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임플란트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치료 기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서너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년 내내 병원을 다니거든요. 보통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임플란트 치료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 중에서 지금 현재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이미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한 2달 만에 쉽게 또 빠르게 끝나서 지금 치아를 잘 쓰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한 1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치료 기간의 차이가 날까를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잇몸이 붓고 또 염증이 생겨서 치과에 가게 되면은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좀 아주 심한 경우는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발치하고 난 다음에 대개 보면은 이 치아 주위에 있던 치조골이 이렇게 많이 흡수가 돼가지고 치조골이 위축되면서 많이 좁아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치조골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심을 수가 없고 먼저 치조골을 원래 형태대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치료법을 우리가 치조골 이식술 또는 치조골 확장술을 합니다. 치료한 순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발치 후에 상단면이 많이 좁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뼈 속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뼈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인공뼈에 달라붙게 되어서 나중에 치조골 재생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공뼈를 사용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원래 치조골이 갖고 있던 그런 형태의 모습대로 쌓아 올려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인공뼈가 재생이 잘 되도록 그래서 막으로서 차폐막이라고 합니다. 차폐막으로서 거기를 덮게 됩니다. 덮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인공뼈가 재생이 잘 되도록 방해 없이 잘 되도록 한 작용을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잇몸을 봉합을 하고 이 인공뼈가 자가골이 되도록 우리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치조골이 이제 숙성이 다 돼가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이 뼈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형태의 치조골 그대로 우리가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치조골이 많은 사람은 이런 과정을 필요 없게 되겠죠. 이제 치조골 없던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더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을 절개를 하고 그 다음 뼛속에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죠.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가 치조골하고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융합되는 시간이 보통 한 2달에서 한 6달 정도 걸리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하고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어떤 사람은 2달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린다. 이 차이는 결국 그 환자의 초기의 상태가, 즉 치조골의 상태가 좀 다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치료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자리를 잡기까지 뭐 적어도 2달에서 넉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알아볼 주제가 즉시 기능 임플란트잖아요. 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는 동시에 그 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임플란트 방법은 여기 차트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수술하고 이 임플란트와 이 치조골이 융합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대개 한 2에서 4개월 정도 걸리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즉시 기능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늘 바로 치아를 해줌으로써 오늘부터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하고 치조골의 골융합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수술 후에 바로 보출물을 만들어서 치아의 기능을 재건해주는 방법을 즉시 기능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심고 씹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기력이 많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외관상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할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치료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사례를 보도록 하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리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치아가 없이 이제 전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4개월 동안 치아가 없이 진행되면은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이렇게 그날 바로 임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후 약 4개월 정도의 골융합 기간을 기다린 후 이제 이렇게 마지막 보출물을 해드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보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이제 여자분이신데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말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치아가 2개가 부러지고 옆에 치아가 흔들려서 이렇게 철사로서 고정을 시키는 상태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저희 치과에 이제 내원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면 바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치아 없이 4개월 정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또 주위에 모자란 뼈는 빼식도 좀 하고 그러면서 그날 바로 이렇게 임시치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드렸죠. 그런 다음 골융합 기간을 기다려서 번지를 해주고 이것은 치료 완성 후에 2년 후의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의 남자분으로서 치아가 흔들려서 치주염에 걸려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남자분이고 연세도 많지만 역시 앞니가 없는 것은 누구한테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발치를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임플란트 하나 심고 수술 후에 바로 이렇게 임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다음 다시 2달 기다려서 번지를 해드린 케이스죠. 이렇게 임플란트가 건강하게 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개수가 많아요. 하악전치 4개가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4개를 다 뽑게 되었습니다. 뽑고 난 다음에 하악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힘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4개를 뽑더라도 2개 정도만 식립을 하게 되면 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2개를 바로 심고 이렇게 임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날 바로 해드리고 역시 2개월 후에 이제 번지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신데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20대이시다 보니까 아직도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계시는데 틀니가 위에 이가 한 개도 없으시죠. 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본인은 이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이제 이가 없이 지낸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아시는 분 소개로 오셨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적시 기능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제가 진단을 내려서 그날 바로 이렇게 12개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날 바로 일을 해드렸죠.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지금 보면 실밥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수술 후에 바로 이를 14개를 만들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도 없어도 가능하죠. 이분 역시 40대 후반 남자분이신데 이분 조금 더 심각한 것이 입안에 치아는 많지만은 쓸만한 이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흔들리고 붓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고 그와 더불어서 어금니 쪽에는 치소골이 거의 없어가지고 치소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뼈는 앞에 좀 남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지만 이분 역시도 한꺼번에 이는 처음의 상황이고요. 이를 여러 개 심고 어금니는 뼈도 만들고 그래서 앞쪽에 뼈가 많은 부위를 위해서 임시를 바로 만들어드렸죠. 보면은 아직도 실밥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수술 후에 바로 일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시 기능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이가 없는 상태가 하루도 없기 때문에 바로 신미성도 제거되고 또 발음도 좋아지고 뭐 부드럽지만 또 저작 기능도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비지지서가 많다든지 또는 체력이 너무 약하다든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약하신 분들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가 여러 개 없는데도 바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서 집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신비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즉시 치아를 사용하면 잇몸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또 혹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가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적시 기능 임플란트가 참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누구나 이런 치료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치료를 모든 분들이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치조골이 약하고 없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것은 일반 치료법에 비해서 또 실패 가능성이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 위에가 이가 몇 개 남아있고 밑에 이가 몇 개 남아있었는데 밑에 이가 흔들렸기 때문에 앞니를 대부분 다 발치를 하고 역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적시 기능 임플란트 가능한 판단해서 했는데 이렇게 6개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2개 임플란트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환자분이 앞니를 이용해서 조금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앞니 2개는 골융합이 되지 않고 그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3개 임플란트로 재수술을 한 게 있습니다. 이렇듯 실패 가능성이 좀 증가할 때 가능성이 가장 단점이고요.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그 환자의 뼈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래서 그 환자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CT 분석이 철저히 돼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아마 치과에 처음 가시면은 이런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 치조골 상태를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하죠. 그런데 이 사진은 단점이 이 치조골 상태를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CT를 찍게 되면은 이제 CT 케이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T는 우리의 뼈 상태를 3차원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CT를 각 부위마다 이렇게 섹션을 나누죠. 섹션을 나눠가지고 각 부위마다의 뼈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부위마다를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뼈 상황이 어떤지, 이 부위는 어떤지, 부위마다 뼈 상황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돌아가면서 3차원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해야 될 위치의 그 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CT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이 CT상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임플란트 이렇게 뼈 속에다 한번 심어보게 되면은 임플란트 어떻게 심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치조골이 얼마나 모자라고 여기는 심어도 되고 여기서는 심었으면 좀 힘들고 그런 판단을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을 한번 해보다는 것이 본 수술이 다 하기 전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치아 부위마다 이런 연습을 다 해봅니다. 다 해보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환자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수술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CT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환자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임플란트 개수 선택하고 어떤 치족을 이식수를 할 것인지를 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상하계 9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하하계 8개 임플란트 식립할 것이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뼈경에서는 즉시 기능 임플란트가 가능할 것이고 어금니는 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뼈이식을 동반한 식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이것이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술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임플란트 개수를 맞췄고 어금니 쪽에는 뼈이식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술 직후에 바로 모든 임플란트에 이 기둥을 연결해서 이렇게 임시를 만들고 이런 상황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 수술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임플란트와 치조골이 융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협조도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금주는 물론이고 아직 약하기 때문에 좀 치아에 부담을 주는, 과부하를 주는 단단한 음식을 씹는 건 좀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시기능 임플란트 수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가 정확한 진단하에서 치료 계획과 수술을 잘 해야 될 것도 물론이고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주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게 또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치료로 끝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치료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치조골의 상태가 양호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잇몸뼈가 보통 다 약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도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시기능 임플란트 치료법이 좋지만은 이 많은 분들이 치조골이 약하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이 치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환자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으로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이미 다른 여러 치과에서 검사와 치료 계획을 바꾸셨어요. 근데 검사 결과 이 치조골이 얇아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기는 좀 힘들고 즉시 기능 임플란트 더 힘들겠죠. 그래서 치료 기간도 1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정도는 치아가 없이 지내야 된다.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도 역시 비즈니스가 바쁘기 때문에 치아가 하루도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저희도 이제 CT를 이용해서 진단을 했죠. 해보니까 역시 앞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치조골이 약해가지고 즉시 기능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 같은 케이스에서는 대부분의 치아가 못 쓰지만은 약 3개 정도의 치아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 치아의 3개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의 기능을 하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수술 후에도 바로 치아를 해드릴 수 있는 비록 치조골이 약하지만은 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제시를 했고 이제 환자분 동의를 해서 수술을 했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상태입니다. 앞니가 몇 개 남아있는 상태였고 어금니는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치아를 발굴하고 3개의 치아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에는 치조골 이식술과 더불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치아 3개를 이용해서 치아를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했으면은 단단한 음식은 씹을 수 없지만은 일단 치아에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할 수가 있고 또 부드러운 음식은 저장할 수 있고 또 발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에 없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된 그런 치료 기간을 보낼 수 있겠죠. 또는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 치아는 많이 남아있지만은 대부분의 치아를 다 발치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다 곪아있죠. 그런데다가 역시 치조골이 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분은 잠시나마 이용할 수 있는 치아도 없어요. 앞에 분은 또 다르죠. 그래서 치아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뼈 중에서는 매우 단단한 골질이 좀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오신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 주 기능을 한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보조 임플란트를 이렇게 다시 더 몇 개월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 임플란트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임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기능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술 후에 실밥이 보이시죠? 아직 실밥도 뽑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기능을 줄 수 있는 치아를 바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2달 후의 모습이죠. 이것이 임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주기능 임플란트가 이제
치료 결과 골륜호흡이 끝나게 되면은 임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원래 임플란트에다가 연결해서 치아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조 임플란트는 다 제거를 하고 주기능 임플란트로서 이제 기능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환자를 적절히 잘 분석하게 되면은 임플란트의 기능을 주든 자연 치료를 좀 이용하든 또는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하든 그 환자에 맞는 좋은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즉시 기능은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임플란트 치료가 좀 길지만은 그 긴 동안의 치료 기간이 힘든 시기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원장님 요즘에는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실패율도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는데 임플란트 한 사람의 20% 정도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도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오늘 적시기능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고 딱 마음을 먹게 되면은 고민이 많아요. 치과마다 치료비도 좀 다르고 또 치과에 가보니까 재료도 뭐 국산이니 외제니 하면 재료도 좀 다른 것 같고 치료 기간 또 2달 걸릴지 1년 걸릴지 그것도 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잘해가지고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좀 잘 안 돼가지고 막 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막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하는 치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일단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성공하고, 그러고 그 잘 붙은 임플란트 위에서 우리가 일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가야 되죠. 평생 못 갈지언정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치아를 가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치료하는 데서 가지고 적시기능 임플란트라는 것은 이 역시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는 성공률이 높아야 되고 또 오랫동안 그 치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다만 그 치료 과정에서 가지고 우리 힘든 과정 2달 내지 1년 동안의 치료 과정에서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적시 기능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그 환자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또 치료 계획을 잘 세우고 수술 잘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환자가 적극적으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면서 잘 협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요. 특히 노년기 때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해진 체력과 임플란트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바로 치아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닥터홍치과 박준홍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어지는 주름,